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은 끝내는 순간에도 흔들립니다. 화를 내든 서운함을 쏟아내든 말이 거칠어지든 어쨌든 관계 안에 자기 감정을 남기려고 하죠.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식은 사람은 다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차가운 말이 아니라 아무 설명도 없이 관계를 흐려버리는 태도입니다. 이별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끝났다는 사실보다 끝났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연락은 줄었고 말투는 달라졌고 예전의 다정함은 사라졌는데 막상 물어보면 그는 끝이라는 말을 피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작은 가능성을 붙잡고 계속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침묵은 고민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어떤 바쁨은 사정이 아니라 거리두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말 떠난 남자는 마지막에 한 가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바로 관계를 책임있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별 직전의 남자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착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대가 화를 내고 따지고 서운함을 길게 말하면 마음이 완전히 끝났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시끄럽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에너지이고 따지는 것도 기대가 남아있다는 뜻일 때가 많거든요. 정말 아무 마음이 없다면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상대에게 내 억울함을 이해받고 싶고 내가 아팠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니까 감정이 터지는 겁니다. 물론 상처 주는 말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에 감정이 크게 터졌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전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남아있는 이별은 대개 정리가 복잡합니다. 미워하면서도 아쉽고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흔들리고 화를 내면서도 붙잡히고 싶은 마음이 섞입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집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려 하고 상대에게 이해받고 싶어 하고 마지막으로라도 내 마음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정말 식은 사람은 감정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싶지도 않고 내 마음을 이해시키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대화에 힘을 쓰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싸움이 아니라 소멸처럼 변합니다. 크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흐려지고 뜨거웠던 말들이 줄어들고 물어도 대답이 짧아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사람은 침묵을 깊은 고민으로 착각합니다. 지금은 생각이 복잡해서 말이 없는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정리해서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침묵이 생각의 시간은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린 사람이 책임 있는 대화를 미루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마음이 진짜 식었을 때 가장 하지 않는 행동은 상대가 납득할 수 있게 끝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는 명확한 이별보다 흐릿한 거리두기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전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연락도 줄고 말투도 차가워지고 만남도 미루고 다정함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묻습니다. 우리 지금 괜찮은 거야.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야. 헤어지고 싶은 거야.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대부분 애매합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일이 많아서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런 말들은 끝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가까이 두지 않는 방식입니다. 가장 아픈 건 그 애매함이 희망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끝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완전히 끊지 않았으니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이 남아있을 때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말하려 하고 서툴더라도 정리하려고 하고 상대의 반응을 의식합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이 설명을 피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대화를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상대가 울고 묻고 서운해하고 따지는 모든 과정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별을 말하는 순간 그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마음이 식었는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마주해야 하죠. 그런데 마음이 식은 사람에게 그 과정은 사랑의 마지막 예의가 아니라 귀찮고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말하는 대신 관계를 말려버립니다. 연락 간격을 늘리고
약속을 미루고 대답을 짧게 하고 감정적인 대화를 피합니다. 상대가 지쳐서 먼저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이건 아주 비겁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관계에서는 자주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이별을 말하는 책임조차 지기 싫어서 상대가 먼저 무너질 때까지 흐리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식은 남자의 마지막 신호는 차가운 말보다 무책임한 회피에 가깝습니다. 미워서 소리치는 것보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이 더 끝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해서 공격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나를 더 이상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태도입니다. 관계의 마지막을 함께 정리할 가치조차 두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내가 더 참고 기다렸어야 했나? 내가 그때 덜 따졌다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마음이 식은 사람이 마무리를 회피하는 건 내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관계의 끝을 책임있게 다룰 힘이나 의지가 부족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좋은 사람도 마음이 식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끝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사람 마음은 변할 수 있고 관계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변한 뒤의 태도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를 공중에 매달아둘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관계의 시작에 다정함이 필요했다면 관계의 끝에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좋아할 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식은 뒤에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남아있는 남자는 대화를 피하더라도 결국 돌아와 설명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도 어느 순간에는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거의 떠난 남자는 계속 미룹니다. 나중에 말하자고 하지만 그 나중이 오지 않고 정리하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하고 대화가 시작되면 다시 흐립니다. 그는 헤어지자는 말도 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연인도 아니고 남도 아닌 자리로 밀어둡니다. 이 상태가 가장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끝난 관계보다 더 힘든 건 끝났는지 모르는 관계입니다. 마음은 계속 붙잡혀 있는데 현실은 이미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지막 정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아직 열려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닫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남겨진 사람만 그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돌아올까, 사과할까, 설명해줄까, 다시 예전처럼 말해줄까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침묵이 반복되고 회피가 반복되고 내 불안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대답일 수 있습니다. 말로 끝이라고 하지 않았을 뿐 행동은 계속 끝을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회복하려 하지 않고 나를 안심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진짜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은 상대가 불안해하는 것을 완전히 모른 척하기 어렵습니다. 서툴러도 최소한 미안함이 보이고 늦더라도 정리하려는 태도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은 상대의 불안을 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불안이 자신에게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태도를 봐야 합니다. 좋았던 시절의 말이 아니라 마음이 식은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더 정확한 결론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누구나 다정할 수 있습니다. 설레고 잘 보이고 싶고 상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는 순간에는 사람의 책임감이 드러납니다.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느낄 때도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지 최소한의 정리를 해주는지 보입니다. 이별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은 꼭 차갑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이 더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별의 아픔은 상대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나쁜 사람이 되는 순간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끝을 말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덜한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흐리게 방치하는 것도 선택이고
설명 없이 멀어지는 것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작은 신호를 계속 찾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내 이야기를 봤는지, 예전처럼 웃는 이모티콘을 썼는지까지 의미를 붙입니다. 그런데 정말 봐야 할 것은 작은 신호가 아닙니다. 큰 흐름입니다. 그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가? 아니면 내가 포기할 때까지 거리를 두고 있는가? 연락이 하루 늦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바쁠 수도 있고,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고, 잠시 혼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늦어지고, 설명이 사라지고, 미안함도 줄고, 대화하려는 시도조차 없다면 그건 단순한 바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남아있는 사람은 바빠도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상대가 불안하지 않게 최소한의 신호를 줍니다. 마음이 식은 사람은 그 신호를 주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내가 왜 설명해야 하지? 왜 또 감정을 받아줘야 하지? 이런 태도가 은근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상대의 무책임을 내가 더 큰 사랑으로 보상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하면 돌아오겠지. 내가 더 기다리면 마음을 열겠지. 하고 스스로를 깎아냅니다. 하지만 관계는 혼자 노력한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 다른 한 사람이 계속 모른 척하면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특히 상대가 이별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계속 묶어두면 안 됩니다. 끝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어도 행동이 충분히 끝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상대의 마지막 문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나는 이런 애매함 속에 더 오래 머물 수 없다고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물론 바로 끊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시간이 있고, 좋았던 기억이 있고, 혹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기대가 남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인가? 아니면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 내 기억인가? 사람은 종종 현재의 상대가 아니라 과거의 상대를 붙잡습니다. 지금의 그는 나를 방치하고 있는데 마음은 예전에 나를 웃게 했던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더 오래 아픕니다. 현재의 행동은 끝을 말하고 있는데 과거의 기억은 아직 사랑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찢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관계를 판단할 때는 지금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예전에 얼마나 다정했는지보다 지금 내 불안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 끝내기 싫은 사람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미안해하거나 붙잡거나 설명하거나 적어도 마지막 대화를 하려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떠난 사람은 관계가 무너지는 장면을 멀리서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무너뜨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조용히 뒤로 빠집니다. 이때 남겨진 사람은 마지막 예의를 요구하고 싶어집니다. 왜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헷갈리게 했냐고, 왜 설명도 없이 변했냐고 묻고 싶어집니다. 그 질문은 너무 당연합니다. 함께한 시간이 있다면 마무리도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사람 마음은 물건처럼 조용히 두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상대가 끝내 그 예의를 주지 않는다면 그 부족함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를 요구하다가 내 마음만 더 다칠 수 있습니다. 그가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정리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덜 사랑받을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내 마음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고 끝을 말할 만큼 책임있게 서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계속 신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랬을까?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질문들 중 일부는 영원히 답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을 듣지 못한 채로도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문장을 끝내주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그 문장 안에 머물지 않겠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나를 애매한 자리에서 꺼내는 일입니다. 상대의 침묵에 내 하루를 맡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마지막 대화를 기다리며 계속 메시지 창을 열어보는 시간은 마음을 조금씩 마르게 만듭니다. 기대가 생겼다가 무너지고 다시 작은 신호를 찾고 또 무너집니다. 이 반복이 길어지면 이별보다 더 힘든 상태가 됩니다. 관계는 끝났는데 마음은 계속 대기 중인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끝을 정해야 합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이 관계가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마음은 바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은 계속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리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진짜 식은 남자가 하지 않는 행동은 분명합니다. 그는 관계를 책임있게 마무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끝을 말하기보다 흐리게 만들고 설명하기보다 피하려 합니다. 그가 정말 미안하고 정말 마음이 남아있고 정말 당신을 소중히 여겼다면 적어도 당신이 납득할 수 있는 대화를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완벽한 말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서툴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끝을 같이 감당하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없다면 그가 남긴 침묵은 이미 충분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더 이상 책임있게 다루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건 아픕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더 오래 아픕니다. 끝난 관계보다 끝난 걸 인정하지 못하는 시간이 더 사람을 지치게 만들거든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지막 태도는 그 사람의 감정이 어디까지였는지 보여줍니다. 좋을 때의 말보다 힘들 때의 책임감이 더 정확합니다. 관계가 끝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한 마음을 어떻게 말하는지는 그 사람의 성숙함입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사랑은 애매한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다림만 주고 설명은 주지 않는 관계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끝을 말하지 않고 떠났다면 그 문을 계속 바라보며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닫지 않은 문은 당신이 닫아도 됩니다. 정리를 해주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정리를 구걸하지 마세요. 마지막 예의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가 떠난 방식은 당신의 부족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감이 거기까지였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제 봐야 할 것은 그가 왜 그랬는지가 아닙니다. 나는 왜 아직도 그 애매함 속에 나를 두고 있는지입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별의 끝은 상대가 말해줄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정하는 순간에도 옵니다. 그가 설명 없이 멀어졌다면 당신은 설명 없이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도 천천히 빠져나오면 됩니다. 사랑은 붙잡는 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힘도 사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식은 사람이 마지막에 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마무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를 애매한 곳에 두지 않는 것, 대답 없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계속 맡기지 않는 것, 그리고 끝내 나를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